우리 오늘 생명 시스템 대해서 설명을 해서 줄 거야. 한번 듣고 여러분들 그 필요한 부분 문제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보자. 세포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 배웠어 다. 뭐라고 배웠느냐? 생명 시스템이란, 세포란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펜이 좀 이상하다.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이면서 기능적 단위 체계, 기본적인 단위야. 이걸 우리가 세포라고 한대. 그러면 이 펜 쪽으로 할게요. 우리 세포 내 소기관들을 한번 살펴보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그치? 그치? 그러면 동물세포 한번 살펴보자. 동물세포는 뭐뭐가 있어? 핵,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세포막, 골지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식물세포는 똑같이 동물세포와 똑같은 걸 갖고 있는데 특별히 식물에서만 있는 게 있지 얘들아. 뭐야? 엽록체하고 세포벽은 식물에만 있대. 그럼 각각의 특징들을 알아야 되니까 이 특징들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핑크핑크로 하자. 그러면 동물세포에 있든 식물세포에 있든 이 세포에 있는 핵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 식물에 있는 요 핵은 뭘 하느냐? 생장이나, 그쵸? 세포가 생식이나 또는 여기에 뭐가 있어? DNA 들어있으니까 유전 등 뭐야? 생명 활동의 중심을 우리는 핵이라고 할 거야.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전 물질인 very important DNA가 존재한다. 이게 핵의 특징이야. 요것도 핵이고 여기 식물세포에 있는 요것도 핵이야. 다음에 여기 과립 형태로 이렇게 쬐깐한 알갱이들이 막 붙어있죠. 이 쬐깐한 알갱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 식물이든 동물이든 쬐깐한 붙어있는 알갱이를 리보솜이라고 할 건데 이 리보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야? 우리 몸에서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다음에 이 리보솜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얘들아, 요렇게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긴 곳에 리보솜이 붙어 있거든. 요러한 망상 구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소포체야. 소포체는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면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해주는 세포 내 물질을 운반한다든지 또는 지방을 합성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 몸에 필요한 형태의 그런 특징들이 있는 물질로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포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골지체는 세포에서 만들어진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소포체에서 운반된, 그렇지, 이렇게 이동해온 단백질이나 지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해주는 역할을 해. 이게 골지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이것들은 물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 뭐냐면 핵 있지. 핵은 무슨 막 구조를 갖느냐? 두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핵은 이중 막 구조를 갖고 있어. 근데 리보솜은 막 구조가 아니야. 근데 소포체하고 골지체는 있잖아. 공통적이야. 뭐냐? 단일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단일막이 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배워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 있는 형태의 에너지 전환을 시키는 물질들이 뭐가 있느냐? 세포 내 소기관에는 엽록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엽록체의 특징은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어. 이중막 구조라는 건 우리 다 배웠어.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라 사중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식물세포에 있는 엽록체는 뭐를 하느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광합성을 하지. 광합성은 일반적으로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라 그랬어?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 이 엽록체는 필요할 때 더 많은 양의 엽록체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가 엽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스스로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유전 물질을 갖고 있어. 엽록체 자체에 자신만의 유전 물질을 갖고 있어서 자기 복제가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아까 전에 그런 핵이 갖고 있는 유전 물질이 아니라 엽록체에 대한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식물과 동물에서 모두 있는데, 그럼 하나 더 할까? 이 엽록체는 무슨 작용을 하는 거야? 동화 작용을 하는 아이라고 볼 수 있겠지. 미토콘드리아는 그럼 뭐냐? 식물과 동물에서 모두 있는데, 얘는 뭐를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무엇을 분해해?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유기물을 분해해서 뭘 만들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를 생성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시켜 주는 역할을 해. 그럼 얘는 화학 에너지 자체를 ATP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도 근육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 뭐냐? 자기하고 똑같은 애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얘도 생물 전체에서의 생명 현상을 관장하는 그런 DNA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얘도 유전 자체의 유전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복제가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그러면 유전 물질만 갖고 있다고 자기 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건 자기 복제가 가능할 때 유전 물질과 각각의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효소가 있으니까 자기 복제가 가능한 거다. 얘네들은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공통점은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인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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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단일막이야. 요런 게 하나씩 더 있어야지만 이중막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또 공통적으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각각의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얘네들의 공통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물질을 저장하고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는 누구냐면 주로 액포나 세포벽, 세포막들의 특징인데, 액포는 주로 식물세포에만 존재해. 왜냐? 동물세포에는 분비세포가 있는데 우리는 오줌도 넣을 수 있고 땀도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지만 식물은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노폐물을 저장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세포 내 활동으로 만들어진 노폐물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 액포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식물세포에서 발달을 하고 있어. 다음에 세포벽은 셀룰로스 같은 건데 식물의 형태를 유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식물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것을 우리가 세포벽이라고 하고, 세포 안에 있는 세포막을 세포벽 안에 이렇게 세포막이 하나, 세포벽 안에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 세포막 굉장히 중요해. 세포막의 역할은 물질을 출입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세포막의 특징은 구조적으로 인지질, 이중층, 즉 인지질, 인지질, 인지질에 이쪽도 하나 더 있어야지 이중층이야. 이중층은 단일막인 거야. 얘가 세포막과 같은 애들을 단일막, 아까 전에 소포체나 골지체 같은 것들이 단일막 구조인 거야. 여기에 이렇게 단백질이, 막단백질이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있는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것이 무엇의 역할이다? 세포막의 역할이다. 세포막의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도 이제 또 볼게요. 그럼 세포막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오케이. 세포막의 역할을 보면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과 뭐가 있다고? 단백질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인지질은 머리, 꼬리, 인지질.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꼬리라 생각하면 되는데, 머리는 인지질로서 친수성을, 인 부분으로서 친수성,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을 갖고 있는 거고, 꼬리는 지방산 부분이거든. 지방 부분이야. 그래서 물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소수성 부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친수성과 소수성을 함께 갖고 있는 인지질 부분이 있다. 이런 것에 콕콕콕콕 이렇게 뭐가 박혀 있어 얘들아? 단백질이 박혀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이 단백질은 세포막에서 인지질층을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을 출입에 관여를 하거나, 다음에 신호를 인식하거나, 또는 뭐 효소의 역할도 하거든요. 이러한 물질 출입이나 신호 인식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막단백질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야. 선택적 투과다. 선택적 투과라는 것은 물질마다 그 세포막의 단백질이나 인지질층을 통해서 통과를 하는데, 아무데나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필요한 곳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질의 입자 크기가 매우 작거나 소수성인 부분은 세포막의 인지질층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입자 크기가 크거나 또는 친수성이라는 건 물을 좋아한다는 거지. 이온 물질이라는 얘기야. 이런 이온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단백질층을 통해 이동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다. 됐니? 그러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을 한번 볼게요. 선택적,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택적 투과라 그랬어. 물질마다 선택적으로 이동을 하게끔 해준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요. 보자.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 있는 거 답으로 채점이야. 여기 찾아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나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을 하게 된대. 대표적인 예 두 가지를 할 거야. 하나는 단순 확산의 예를 할 거고, 하나는 촉진 확산의 예를 할 거야. 그럼 단순 확산은 뭐예요, 선생님? 그렇지, 인지질층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 기체 교환이 있지. 기체 교환 어디서 일어나? 폐포와 모세혈관에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주고,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뭘 줘? 이산화탄소 주는 거 있지. 그래서 모세혈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고농도고 폐에서는 산소가 고농도여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거기 찾아보면 있을 텐데. 문제밖에 없어. 문제가 되게 많다. 각자 채점하고. 잡지 없어요? 여기 있어. 잡지에서 각자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있어.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촉진학사는 뭐를 이용하느냐? 입자 크기가 큰, 그리고 친수성인 애들, 보통 포도당 같은 것들이 흡수되는 거, 장에서도 흡수될 수 있고 또는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흡수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촉진확산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지. 얘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를 보면 이게 농도야. 농도 차이가 크면 당연히 확산 속도도 빨라지겠지. 농도 차이가 크니까 더 잘 갈 거라 이 얘기야.
그럼 농도 차이가 크면 확산 속도가 이렇게 커지는 걸 우리가 무슨 확산이라고 그래? 단순 확산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런데 있잖아. 요렇게 확산 속도, 농도 차이가 커지면 확산 속도가 훅 커지거든? 단순 확산보다 훨씬 더 커져, 촉진 확산은. 근데 어느 농도 이상이 되면 요렇게 일정해져. 요것은 촉진 확산에 해당을 하거든? 그럼 촉진 확산은 왜 이래요? 왜 그러느냐? 촉진 확산은 뭐가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단백질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야. 단백질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인데 단백질은 정해져 있잖아. 세포막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단백질이 모두 사용할 때까지는 확산 속도가 빨라지지만 그 이상에서는 빨라지지 않고 일정해지게 되는 거야. 즉 모든 단백질이 사용되고 확산 속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야. 요런 걸 우리는 확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확산에서는 뭐가 필요 없어?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아. 우리 몸에서 에너지 없어도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활동이야. 그러면 삼투라는 건 뭔지 한번 살펴보자. 삼투라는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여기다 쓸게요. 여기를 좀 지울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삼투라는 건 뭐냐면 다시 고농도가 있고 저농도가 있다면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렇게 쓸게요. 얘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써놔야지. 고농도와 저농도가 있을 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해? 물질이 아니라 물이 이동하는 거. 즉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삼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콩팥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삼투 현상 비교는 꼭 나오는 거니까 꼭 중요하거든. 저장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포보다 농도가 작은 거야. 이거를 동물세포를 한번 넣어볼게. 지금 저장액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세포보다 농도가 더 묽은 용액이거든. 거기에다가 동물세포의 대표적인 예인 적혈구를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장액하고 적혈구하고 보면 저장액이 농도가 더 낮으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뭐가 이렇게 이동해? 물이 이동하지. 그러면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는 물이 적혈구 안에서 나오는 물의 양보다 훨씬 더 어때? 많은 거야. 그러면 이 적혈구가 점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빵빵해지겠지. 크기가 커지다가 결국에 적혈구는 결국 버티다 터져. 이렇게 동물세포는 저장액에다 넣으면 결국에 터진다는 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등장액에다 넣었어. 등장액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농도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들어오는 물의 양이나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나 쌤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변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에 세 번째, 고장액에다 넣었대. 고장액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농도가 너무 진하거든? 그러면 밖에가 농도가 더 진하니까 저 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겠지.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들어오는 물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세포가 쭈글쭈글 쪼만해지는 거야. 세포의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세포 크기가 감소, 쪼그라든다. 이거야. 됐어? 그러면 이것을 식물세포에도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이렇게 하면 뭐냐? 식물세포는 이렇게 뭐가 있어 얘들아?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이 세포벽은 식물세포의 형태를 뭐 해준다 그랬어?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 이거지? 그럼 여기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데 저장액에다가 넣었을 때는 아까 전에 그랬지?
들어오는 물이 나가는 물보다 더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뚱땡이 상태가 되는데 되게 커지거든? 커져서 세포벽을 막 밀지만 얘는 절대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즉 이렇게 세포 안에 세포가 이렇게 빵빵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그래? 팽윤 상태라고 그래. 동물 세포는 저자갱에다 넣었을 때 결국에 터지지만 얘는 터지지 않고 팽윤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세포벽이 형태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래. 등장액에다가 넣으면 형태가 그대로 뭐가 돼? 변화가 없겠지? 근데 고장액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포벽은 그대로인데 세포가 쪼그라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식물세포에서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 그 이유는 동물세포에는 뭐가 없는데 세포벽이 없는데 식물세포에는 독특하게 동물세포와는 다르게 세포벽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이거 듣고 거기 우리 문제 풀어오라고 했던 거 풀어오셨으면 좋겠어.